자, 반갑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은 뉴스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뭘 의미하는 사진일까요? 지금 이 사진은 2003년도 기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의 한 장면입니다. 자, 미국에서 발사했던 이 콜롬비아호는 2003년 1월 지구로 귀환하는 중이었습니다. 7명의 연구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그냥 공중에서 폭파되어서 7명이 전부 다 사망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자, 이렇게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할 때 굉장히 고온 상태가 되는데 그 이유는요. 자, 여긴 지구입니다. 자, 여기 우주선이 있습니다. 자, 지구 대기권 밖에서는 아무런 공기 저항 없이 잘 날아올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녀석이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이 녀석이 가속된 속도가 초속 7.6km 정도 됩니다. 이걸 시속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약 시속 2만 km로 얘가 달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 대기권을 도달하는 순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이 우주선의 표면은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200도씨에서 16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이 우주선의 기체는 주로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알루미늄 합금은 1200에서 1600도씨 되는 이런 온도를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선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씌워줘야겠죠. 그래서 개발된 물질이 세라믹 내열 타일이라는 게 개발되어서 이 우주선 표면을 보호해주게 되는 거죠. 이 세라믹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후라이팬 표면을 코팅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죠? 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물질들은 다양한 원소들이 다양하게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녀석들은 녹는 점, 강도, 전기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자, 자석과 관련된 자기적인 성질은 어떤지, 이러한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런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어떤 물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을 우주선 기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녀석의 녹는 점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온도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녹는 점이 높은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을 우리는 신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결합 규칙들을 변형을 시켜서 기존 물질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질을 가진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는 신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신소재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입니다. 어떠한 신소재들이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표면 유리입니다. 자, 강화 유리처럼 충격에 강하고 흠집이 잘 생기지 않는 이러한 신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 액정 화면입니다. 자, 고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걸 액정이라 부르는데, 자, 이 녀석이 뒤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통과시키거나 해서 화면을 표시하는데요. 이때 그 뒤에서 나오는 빛, 우리가 백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백라이트를 형광등을 쓰느냐, LED를 쓰느냐, 아니면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쓰느냐,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OLED라고 부르는 겁니다. LED 앞에 O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OLED라고도 부르죠. 자, 이 OLED는 우리 눈에 적당한 밝기를 제공하면서 소비 전력이 굉장히 작은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둘러싸고 있는 외장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가볍고 충격에 강해야겠죠?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신소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겉부분 말고 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휴대전화가 작동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품, 반도체, 칩이 필요하겠죠? 실리콘 카바이드, 탄소와 실리콘이 결합된 화합물이네요. 자, 이 녀석은 소비 전력이 작고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반도체 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소재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배터리입니다. 자, 리튬 이온. 자, 여기 배터리를 확대해 볼까요? 자, 리튬 이온이라고 써있죠. 이 리튬 이온 배터리도 발열이 적고 그리고 한번 충전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신소재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자, 휴대전화만 해도 굉장히 신소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죠? 이 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신소재가 있는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종목입니까? 그렇죠,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이 라켓을 한번 보죠. 라켓줄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처음엔 동물 창자 이런 거 사용했고요. 두 번째 나일론이나 합성 섬유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탄소 나노 섬유라는 신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죠. 탄성도 굉장히 좋고 반발력, 복원력, 내구성 등이 아주 뛰어난 신소재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학교의 무한 상상실입니다. 지금 조명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조명은 신소재입니다. 제일 초창기 조명은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서 거기서 나오는 빛을 이용한 백열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형광물질을 이용한 형광등. 자, 그리고 반도체를 이용한 LED. 요 발광 다이오드, 요 LED가 이제 신소재가 되는 거죠. 이 무한상상실에는 이렇게 LED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만화 주인공 이름은 안경테입니다. 안경테를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안경테 또한 신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초창기에는 나무를 깎아 썼어요. 굉장히 옛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활용하게 됐고요. 자, 특정 온도에서 원래 기억했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형상기억 플라스틱. 자, 이런 신소재들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닐입니다. 비닐. 자, 이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비닐은 태우고 나면 이제 유해 물질 같은 게 나왔었는데 현재는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광분해 비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미생물 분해 비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소재로 개발되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신소재들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업에서 다룬 신소재들 말고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소재, 새로운 신소재가 있다면 조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et it go, make my body go. Take our bodies higher and higher.